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땅의 리딩북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서울 갔다 와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는 게 좀 많이 늦어졌어요. 정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11번째 리딩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 리딩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일 것.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딱딱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말한다. 저 사람은 인간미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 왜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까? 인간미를 지녔다는 건 인간애가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미를 지닌 사람에게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는 말이다. 한 학교에서 교실에 놓인 화분을 두고 이런 실험을 했다. A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화분에 심긴 식물에게 매일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넌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 그러나 B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화분에 식물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과연 B 교실의 식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식물은 결국 그렇게 말라 죽고 말았다. 그렇지만 늘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관심받고 칭찬받은 화분의 식물은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었다. 이것은 식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까?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다. 이런 사실은 평소에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과학적 통계로 입증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미란 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신비의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면이 많다면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삶이 행복할 수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생활 태도를 지녔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범위는 가히 무한대다. 긍정적인 사람의 사랑은 측량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매일 마주치는 길가의 작은 조형물조차도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루의 안녕을 빌어준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무생물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도 역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반대로 무생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베풀 수 없다. 일례로 자연을 함부로 훼손시킨 어느 수전노의 이야기가 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부자였던 수전노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뒷산을 깔아뭉개서 별장을 지었다. 그런데 그 뒷산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약수터와 등산로 등으로 사랑받아온 마을의 보물 같은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그 뒷산이 김씨의 소유였지만 오랫동안 자연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김씨가 그 산을 파헤쳐서 별장을 짓겠다고 하자 완곡히 말렸다. 자네는 다른 땅도 많지 않은가? 뒷산을 그냥 두면 안 되겠나? 동네 주민들에게 유일한 휴식처인데. 그러자 수전노는 화를 버럭 냈다.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해서 뒷산은 굴삭기에 의해 무참히 파헤쳐졌다. 수백 년 동안 사랑받아온 약수터며 등산로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수전노는 그곳에 으리으리한 별장을 지었다. 그렇게 수전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으스댔다. 그런 수전노에게 인간미가 있는가? 그대에게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아마도 그런 인간에게
인간미가 있다고 하느니 차라리 전봇대가 인간미를 지녔다고 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수전노에게는 인간미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인간적이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도 그걸 느꼈다. 그 후로 동네 주민들은 수전노가 눈에 띄기라도 하면 못 볼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렸다. 인간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랑도 돌아가지 않는다. 자신이 뿌린 것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인간적인가? 우리는 늘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나 또한 나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늘 되돌아본다. 어떨 때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두고 행동할 때도 있다. 나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태도를 바로잡는다.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애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그동안 가려져 있던 상대방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보인다.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인다면 그건 자신에게 인간애가 부족하다는 신호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다면 그것 역시도 자신에게 인간미가 결핍된 상황이라는 위험 신호다. 인간적인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오 뒷산을 파헤쳐서 자신만을 위한 별장을 짓고 웃는 개팍한 수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이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그건 우리가 인간애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태어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럼 무조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윤땅의 리딩북 11번째 이렇게 끝났습니다. 11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인간적일 것이라는 건데요. 이 말을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배려와 그리고 존경, 이해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책의 내용처럼 그렇다면 우리들 얼마나 인간적인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서 그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는 얼마나 인간적인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잠시 명상과 그리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11번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